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네, 요즘은 재외동포청 관련, 재외동포 정책 관련 뉴스라든가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의하게 이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시기적으로 중요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또 마침 재외동포청에서 또 재외동포 정책, 이 기본계 이 수립을 위한 그런 또 공개 토론회도 가져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거기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포분들이 좀 알아야 할 그런 주요 내용들은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좀 전해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 생활 속에 좀 우리 동포분들이 또 많이 겪게 될 그런 내용 중 또 최근에 있는 관심 있게 나온 뉴스 내용을 좀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동포분들 보면은 이제는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또 식품점 또 숙박업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이 종업원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꼭 좀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어서 또 최근에 또 이렇게 주요하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청소년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최근에 이 두 개의 뉴스가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나는 인천에서 있었던 한 식당에서 미성년자들이 16만원어치 그러니까 음식을 시켜서 거기에 이제 술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는 그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그러니까 쪽지만 남겨놓고 도망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제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그 학생들이 16만원어치 음식과 이 술을 시켜 먹고 이 영수증 뒷면에다가 이런 글을 남겨놓고 그냥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저희는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은 영업정지인데 그냥 갈게요. 너무 죄송해요. 성인이 돼서 따뜻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용한 그 손님으로 가정에 들어온 미성년자들이 남자가 2명, 여자가 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쭉 영수증 거기에 한 거 보니까 술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시켜 먹었는데 결국은 이 식당 주인이 이 신분증,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라는 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실물 신분증을 확인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음식을 팔았던 겁니다. 아마 그거를 악용을 해서 이렇게 쪽지만 남겨놓고 지금 술을 미성년자에게 팔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고하면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 동포가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네, 2대12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동포를 속여서 술을 팔게 만든 청소년들 종업원은 이 선고유예, 이 종업원은 중국 동포를 말하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법원이 내렸다 이런 내용인데 기사를 보니까 한 1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서울 송파구에 이제 한 감자탕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 중국 동포 이 주모 씨 나이가 61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로 보이는 3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소주도 3병을 시켜서 마시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겉으로 보니까 이제 미성년자인 것 같아서 이 신분증 한번 내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물 신분증은 좀 내보여주지 않고 이 휴대폰에 저장된 그 신분증 그 사진을 이렇게 이제는 제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얼핏 보니까 내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는 넘어갔겠죠. 그래서 그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소주 3병 이 술을 팔게 됐는데
그 결과 결국은 미성년자에게 이 술을 판매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이렇게 경찰 조사도 받게 되고 결국은 법원 판결에 넘어가게 됐는데, 그게 거의 1년이 지나서 이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그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게 된 그 주모 씨, 61세이신데 벌금 30만 원형의 선고유예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네, 뭐 벌금 30만 원이면은 상당히 이 최소한의 이 어떤 그냥 과징금을 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선고유예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왜 선고유예를 했냐? 죄는 인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국내 사정에 밟지 못한 외국인 신분이라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처벌을 내린다, 뭐 이런 설명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성년자로 의심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정확하게 이 신분증을 신분증을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휴대폰에 저장되었다고 보여줬던 그 주민등록증 사진상하고 실물증을 이렇게 좀 비교를 보면은 얼굴에 분명히 좀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등 뭐 이런 걸 했는데, 어쨌든 그냥 미필적 고의 이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로 의심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죄가 인정이 된다,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나 선고유예를 내렸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 이 중국 국적자의 동포였기 때문에 한국인, 내국인이 아니라, 그래서 한국의 현 실정을 잘 모르고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선고유예를 한 2년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2년 안에 또 그와 같은 또 그 과오를 범했으면은 그때는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선고유예에서는 30만 원 그거를 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청소년 보호법.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년 보호법, 유해 약물, 유해 약물에는 뭐 술, 담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주류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유해 약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어겼을 경우,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이런 거를 팔게 되었을 경우, 네, 이 청소년 보호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58조 벌칙입니다.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센 이 벌금 조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서 제가 이 숙박업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숙박업, 이 청소년이라는 신분을 속이고 이 남녀가 혼숙으로 이 숙박을 이용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그 업주가 이 과징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내년 하반기 때는 청소년들이 고의적으로 또 이 업주가 어쨌든 MMO에서 그걸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뭐 이런 게 인정이 되면은 과징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안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소개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22일입니다. 정부가 민생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무고한 숙박업소 주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 뭐 이런 게 지금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또 지금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을 해서 숙박업소 업주를 속이고 혼숙을 할 경우에는 적발이 되면 업주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청소년들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서
이 남녀 혼숙을 허용한 업주는 앞으로는 이 가징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법안이 개정이 됐다는 내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수일 담배와 같은 경우도 이 업주가 그냥 청소년에 속아서 이렇게 이제 판매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 보호 마련책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주유소에서 이 흡연을 할 경우에 역시 저는 그 흡연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도 이번에 민생법안에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이 주유소 지역 같은 경우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장소이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역시 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것도 덤으로 우리 전통부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최근에 뉴스와 함께 또 관련 법 내용을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있어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해드리니까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을 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겪으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드린다는 말씀 또 이렇게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색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